40년 전 그 남자는 어린 두 아이와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도 생활비 한 푼도 없이. 그런 그가 오늘 휠체어에 실려 아내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반백의 머리, 앙상한 두 손, 그리고 말기 암 진단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그를 보며 아내 순자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그 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사연들 계속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 안에서 김순자 씨가 눈을 뜹니다. 베개맡에 놓인 휴대폰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그녀는 늘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벽같이 나갈 일이 없는데도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납니다. 순자 씨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갑니다. 12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는 좁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 2-개가 놓여 있고 벽에는 자녀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오래된 라디오를 켭니다. 뉴스 진행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이 소리가 있어야 집이 너무 고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막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는 젊은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자 씨는 문득 먼 옛날을 떠올립니다. 자신도 저렇게 아이들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 차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다던데 노인정 가세요. 아들 민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고 느린 손가락으로 답장을 칩니다. 응, 갈 거야. 너도 점심 거르지 말고.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들이 안부를 묻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인정에 갈 준비를 합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68배 여자가 서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눈빛. 순자 씨는 빗으로 머리를 정돈하며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왔지.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애써 생각을 털어냅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오늘도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점심을 먹고 해지기 전에 돌아오면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 씨는 창밖을 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순자 씨는 느린 발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그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40년을 홀로 걸어온 사람의 걸음입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의 끝에서 낯선 방문자가 그녀를 찾아온다는 것을, 40년 전 묻어두었던 과거가 그녀의 문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노인정으로 향하는 순자 씨의 뒷모습 위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순자 씨는 노인정에서 돌아옵니다.
오늘은 화투에서 운이 좋아 몇 판을 이겼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으로 칼국수를 나눠 먹었고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는 하루였습니다. 순자 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볍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데 멀리서 낯선 여자가 동출입구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입니다. 단정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출입구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순자 씨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혹시 김순자 어머님이신가요? 순자 씨는 걸음을 멈춥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의아합니다. 보험 설계사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싶어 경계하는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봅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정호 씨, 딸입니다. 순간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박정호. 40년 동안 입에 담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유진이라는 여자는 순자 씨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순자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동자만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순자 씨의 차가운 표정에 기가 죽은 듯합니다. 순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큰돈 벌어올게라며 떠나던 남편의 뒷모습. 기다려도 오지 않던 전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보낸 수천 개의 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던 겨울.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청소일을 나갔던 날들. 그리고 지금 그 남자의 딸이라는 여자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분명합니다. 순자 씨는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입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정말로 후회하고 계세요. 평생을 돌아가세요. 순자 씨는 유진의 말을 끊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난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끝난 사이예요. 유진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대화할 의향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유진이 등 뒤에서 애원하듯 말하지만 순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출입문이 열리고 순자 씨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 씨의 심장이 세차게 뜁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박정호. 40년 동안 한 번도 소리 내어 부르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순자 씨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거실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에 남편의 모습은 없습니다. 순자 씨가 일부러 오려낸 것입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라디오를 켜지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했던가. 머릿속에서 유진의 말이 맴돕니다. 시한부라는 말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용서라니. 40년을 버티고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또 미워했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순자 씨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화면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3년 봄, 서울 외곽의 작은 셋방입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28배 김순자가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젊은 순자의 목소리는 밝고 청아합니다. 지금의 순자와는 다른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입니다. 문이 열리고 30살의 박정호가 들어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입니다. 그는 아내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반찬은 많이 못 차렸지만 당신이 해주면 다 맛있어. 정호는 밥상 앞에 앉으며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순자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방 한쪽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첫째 아들 민수입니다. 순자가 일어나려 하자 정우가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볼게. 정우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립니다. 작은 생명을 품에 안은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 넘칩니다. 우리 민수, 아빠가 왔어. 울지 마. 아기를 달래는 정우를 바라보며 순자는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1년 후 둘째 아이 민정이가 태어납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순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우는 무역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합니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지만 둘이 아끼고 모으면 살림은 굴러갑니다. 여보, 나 퇴근하면서 이거 사왔어. 어느 날 정우가 작은 상자를 내밉니다. 열어보니 은반지가 들어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순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결혼할 때 변변한 반지도 못 해줬잖아. 언젠가 꼭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꿔줄게. 순자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평생 간직할게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갑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으며 아이들과 뛰어놉니다. 정우가 카메라를 들고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자, 여보 웃어봐.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행복한 순간이 사진에 담깁니다. 젊은 순자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에서 정우가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훗날 순자가 가장 오래 간직하게 될 사진이 됩니다. 어느 날 밤 잠든 아이들 곁에서 정우가 순자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나 사업 준비하고 있어. 성공하면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야, 더 잘해주고 싶어. 평생 당신하고 애들만 바라보고 살 거야.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의 눈빛을 믿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머지않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리라는 것을. 그해 가을, 정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정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순자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기로 합니다.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85년 겨울입니다. 정우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고 전화벨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댑니다. 순자는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전화선을 뽑아버립니다. 정우는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집니다.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예 며칠씩 집에 오지 않기도 합니다. 순자가 어디 갔냐고 물으면 사업 때문이라고만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집니다. 당신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얼굴도 못 보잖아요. 다 우리 잘 살려고 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정우는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쾅 닫습니다. 순자는 울음을 삼키며 잠든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7살 민수와 5살 민정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합니다. 그해 12월의 어느 밤입니다. 유난히 춥던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잠에서 깨어보니 정우가 옷을 입고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납니다. 당신 이 밤중에 어디 가요? 일 때문에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해. 정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순자는 불안한 예감에 정우의 팔을 붙잡습니다. 지방이라니 갑자기 왜요? 언제 와요? 며칠이면 돼. 걱정 마. 정우는 순자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합니다. 미안해. 큰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갑니다. 순자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순자는 소리칩니다. 당신 꼭 돌아와요. 약속해요. 정우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집니다. 그것이 순자가 본 정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우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순자는 정우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지만 아무도 정우의 행방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더 거세게 몰려왔습니다. 순자는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새방에서도 쫓겨나 더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민수가 물을 때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올 거야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서러움이 뒤섞여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미움만이 남았습니다. 집에 있던 정호의 사진을 모두 치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작은 회사의 과장이 되었습니다. 딸은 간호조무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합니다. 모두 순자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그 남자의 소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처음 찾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고 정호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미워하고 또 미워했던 사람인데 막상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노인정에 가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유진이 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쉽니다. 아직도 안 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것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유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병원 진단서입니다. 폐암 사기, 전이 확인, 예상 여명 3개월 이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순자 씨는 외면하려 하지만 눈이 절로 그 글씨 위에 머뭅니다. 유진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냅니다. 사진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멈춥니다. 사진 속 노인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늙고 야위어 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백발이 성성한 머리. 하지만 어딘가에서 젊은 시절 정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눈매가 비슷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에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어본 것입니다. 네, 아버지예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순자 씨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청년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 세월 동안 그가 살아온 삶이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어머님 이름을 부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집니다. 약에 취해 잠들 때도, 힘들어서 신음할 때도 늘 순자야, 순자야 하세요. 평생 그렇게 사셨대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머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안고 가시면 너무 불쌍해서요. 순자 씨는 고개를 돌립니다. 유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순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경기도시에 있어요. 제가 주소 드릴게요. 유진이 허겁지겁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건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받아들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간다는 약속은 못해요. 네,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유진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순자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앉아 메모지를 펼칩니다. 병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40년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것도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이대로 외면해도 되는 걸까?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메모지를 서랍에 넣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몇 번이나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병원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보다가 다시 넣고 또 꺼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이날 아침 순자 씨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가는 거지? 대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도착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건물입니다. 병원 앞에서 순자 씨는 한참을 서성입니다. 들어갔다가 그냥 돌아올까 수십 번 망설입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 동안 결국 순자 씨는 병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정호의 병실을 확인합니다. 3층 312호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빠르게 뜁니다. 40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난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복도를 걸어 312호실 앞에 섭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산소호흡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순자 씨는 문고리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돌아갈까? 그 순간 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 좀 어떠세요? 유진의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알아듣기 힘든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자 목소리입니다. 정호의 목소리입니다.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병실 안은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고 그 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유진이 곁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님, 유진이 놀란 얼굴로 일어섭니다. 순자 씨는 유진을 보지 않습니다. 시선이 휠체어 위의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순자 씨는 숨을 멈춥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입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얼굴, 누렇게 뜬 피부, 흐릿한 눈동자.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40년 전 젊은 정호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정호의 입술이 떨립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정호를 바라봅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분노, 슬픔, 허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가슴을 휘몰아칩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가져다 놓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순자 씨는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선체로 정호를 내려다봅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올려다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흐릅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고요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습니다. 몸을 일으켜 순자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힘이 없어
그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고개만 숙입니다. 미안해, 미안해. 갈라진 목소리가 반복해서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말기 암 환자 특유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정호의 사죄가 끊어질 듯 이어집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늙고 병든 남자가 울고 있지만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감정의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왜 떠났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 정우가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업 망하고 빚에 쫓기고 당신하고 애들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 돈 벌어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변명이지. 다 변명이야. 난 그냥 비겁했어. 도망친 거야. 순자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유진이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그리고 순자의 침묵을.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다 알아.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어.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어. 민수, 민정이 꿈도.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한 번만. 정우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봅니다. 눈물로 젖은 눈이 간절하게 아내를 향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들어줘. 순자 씨는 정우를 내려다봅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병실에는 정우의 거친 숨소리와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들립니다.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40년간 단련된 강인함이 눈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섭니다. 어머님, 유진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순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순자야, 순자야. 정우가 뒤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걷는 순자 씨의 얼굴은 무표정합니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간 순자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박정호. 가슴속에서 그 이름이 메아리칩니다. 40년간 잊으려 했던 이름. 미워하고 또 미워했던 이름.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병원을 나선 순자 씨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 와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도 밀려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처참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버스가 옵니다. 순자 씨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깁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해가 질 무렵입니다. 순자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들어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낮고 단단합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민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어제 병원 갔다 왔지? 순자 씨의 손이 멈춥니다. 민수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다가 유진이 연락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도 전화했어. 아버지를 만나달라고. 민수의 말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차갑게 떨어집니다. 그는 그 단어를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습니다. 엄마는 왜 갔어? 왜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민수야, 진정해. 나도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뭔데? 4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야.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45년을 살아온 중년 남자의 얼굴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봤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손 다 갈라져서 피 흘리면서도 우리 학교 보내려고 애썼잖아. 그 인간은 그동안 뭐 했는데?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죽는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게 말이 돼?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분노의 눈물입니다. 난 어렸을 때 맨날 기다렸어. 아빠가 올 거라고, 금방 돌아올 거라고.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려도 참았어. 아빠가 오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안 왔잖아. 평생 안 왔어. 순자 씨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수야.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손을 피합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 다시는 가지 마. 민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평생 못해. 민수는 말을 마치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순자 씨가 뒤따라갑니다. 민수야, 밥이라도 먹고 가. 됐어. 입맛 없어. 민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엽니다.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문제야.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갑니다.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그 속에 담긴 상처가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나옵니다. 아들의 말대로 정우를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가족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죄는 죽음으로도 씻기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본 정우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울며 사죄하던 그 모습이.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별을 세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우 없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정우가 없어도 삶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걸까요? 순자 씨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밤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 민정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정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순자 씨의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분명합니다. 엄마, 괜찮아? 민정이 어머니 곁에 앉으며 묻습니다. 순자 씨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응, 괜찮아. 왜 왔어? 바쁠 텐데.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많이 화났더라. 순자 씨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 많이 화났더라. 당연하지 뭐.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의 손을 잡아본 민정이지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작고 거친 손, 평생 고생한 손입니다. 엄마, 오빠 마음도 이해해. 오빠는 남자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게 더 힘들었을 거야.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울며 돌아오던 날이 떠오릅니다. 근데 엄마,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존중할 거야. 순자 씨가 딸을 바라봅니다. 민정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든 만나지 않든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다 엄마 선택이야. 난 엄마 편이야.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딸의 따뜻한 말에 참았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민정아, 엄마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민정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밤에 울던 거 알아.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서 우는 거. 나 잠든 줄 알았겠지만 다 들렸어. 순자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때 그 어린 딸이 다 알고 있었다니. 미안해, 민정아. 엄마가 더 강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 우리 둘 다 키웠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민정이 어머니를 안습니다. 순자 씨의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엄마, 이건 엄마 인생이야. 오빠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후회 없이. 두 모녀는 말없이 한참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가을 저녁의 따뜻한 빛이 거실을 물들입니다. 한참 후 민정이 몸을 일으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내가 뭐 해줄까? 괜찮아. 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안 돼. 오늘은 내가 해줄게. 엄마가 좋아하는 감자조림 할까? 민정이 부엌으로 가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순자 씨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정이 돌아간 후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딸이 해준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후회 없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정우를 만나지 않고 그냥 보내면 후회할까요? 만나면 또 다른 후회가 생길까요? 순자 씨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깊은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옷장 앞에 섭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 이불 밑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상자입니다. 순자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상자를 꺼냅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습니다. 가죽 표지가 빛바랬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내 펼칩니다. 첫 장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습니다. 젊은 순자와 정우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우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변변한 예식장도 못 잡고 작은 교회에서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순자 씨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정우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신혼여행 사진입니다. 경주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 정우가 순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뒤로 불국사의 석가탑이 보입니다. 또 다음 장. 민수가 태어난 후 찍은 사진입니다. 정우가 갓난아기 민수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습니다. 초보 아빠의 어색한 자세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때 정우는 정말로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민정이가 태어난 후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정우가 민수를 안고 순자가 민정이를 안고 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핑 돕니다. 우리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진첩을 계속 넘깁니다. 공원에서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인 사진, 그리고 어느 페이지부터 정우의 사진이 사라집니다. 순자가 정우가 떠난 후 그의 사진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아이들과 순자만 찍힌 사진들입니다. 순자 씨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우를 철저히 잊으려 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무덤덤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첩을 버리지 못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정우야,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그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다른 여자와 살면서도 자신과 아이들을 생각했을까요?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순자 씨는 사진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려 합니다. 밤새 사진첩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랍에서 병원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꺼냅니다.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며칠 후 순자 씨는 다시 요양병원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이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312호실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자 씨를 보고 유진이 반갑게 일어섭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 보입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숨소리가 거칩니다. 하지만 순자가 들어오자 눈을 뜨고 간신히 고개를 돌립니다. 순자야. 희미한 미소가 정우의 얼굴에 번집니다. 순자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유진 씨, 우리 잠깐 둘이 있어도 될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병실을 나갑니다. 병실에 두 사람만 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합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듯합니다. 당신 떠나고 사업 몇 번 더 했어. 다 망했지. 거친 숨 사이로 말이 이어집니다. 빚에 쫓겨다니다가 다른 여자 만났어. 유진이 엄마야. 그 사람도 결국 떠났어. 내가 못났으니까.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듣습니다. 평생 이렇게 저렇게 떠돌았어.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막노동하고 경비 일하고 그러다 암에 걸렸어.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후회 안 한 날이 없었어. 매일 밤 당신 생각, 애들 생각했어. 돌아가고 싶었어. 근데 왜 안 왔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0년간 품어온 질문이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편지 한 장이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었잖아. 왜?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수가 매일 아빠 기다렸어. 언제 오냐고, 왜 안 오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알아? 정우가 고개를 돌립니다. 차마 순자의 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면목이 없었어.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돈 벌어서 떳떳하게 가려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더 갈 수 없게 됐어. 그게 이유가 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한테는 당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냥 당신이 필요했어. 아이들한테 아빠가 필요했단 말이야. 정우가 울기 시작합니다. 병든 몸으로 힘없이 울음을 삼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그래도 정우가 떨리는 손을 뻗어 순자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순자 씨는 피하지 않습니다. 정우의 앙상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순자 씨는 정우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한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손입니다. 이제는 뼈만 남은 생기를 잃은 손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병원 복도에서 순자 씨는 유진과 마주칩니다. 병실에서 나온 순자 씨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병원 1층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습니다. 유진이 커피 2잔을 가져옵니다. 순자 씨 앞에 커피를 놓고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와주셔서. 유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순자 씨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가 저한테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다른 곳을 보고 계셨어요. 저하고 엄마랑 있을 때도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의 눈에 슬픔이 서립니다. 가끔 밤에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순자야, 순자야 하면서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누구냐고. 순자 씨는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첫 번째 가정이 있었다고.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왔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 하셨다고.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저도 상처받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마치 제가 대체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순자 씨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유진도 피해자였습니다. 정우가 만든 상처는 순자 가족뿐 아니라 그 뒤에 생긴 가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머님을 찾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유진이 순자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평생 진짜로 사랑한 건 어머님이셨구나.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어머님이셨구나. 순자 씨는 유진의 눈을 바라봅니다. 35의 여자, 정우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 미워해야 할 존재일 수도 있는 사람. 하지만 지금 순자 씨의 마음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느껴집니다. 유진 씨도 힘들었겠네. 순자 씨가 나직이 말합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대신 사과드려요. 유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 씨는 테이블 너머로 유진의 손을 잡습니다. 유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야. 유진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앉아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지만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두 여자. 이상하게도 그 사이에 묘한 연대감이 형성됩니다. 카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새벽 4시 순자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순자 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순자 씨는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병원인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못 버티실 것 같다고. 유진의 말이 울먹임에 끊깁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급히 옷을 입습니다.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40년간 미워했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갑자기 실감납니다. 정우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쥡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새벽인데도 응급등이 켜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갑니다. 312호실 앞에는 유진이 서 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순자 씨를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순자 씨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괜찮아요. 진정해요.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정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의 얼굴은 거의 백지장처럼 하얗습니다. 눈은 감겨 있고 숨소리만 거칠게 들립니다. 정우야. 순자 씨가 나직이 부릅니다. 정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의식이 있는 듯합니다. 순자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정우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손입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동이 트려 합니다. 순자 씨는 정우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는구나. 40년간 잊으려 했던 사람.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 하지만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순자 씨는 정우의 손을 꼭 잡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 씨는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정우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하루나 이틀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밤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순자 씨가 도착하자 유진은 잠시 밖에 나가 쉬겠다고 합니다. 병실에 순자 씨와 정우 둘만 남습니다. 순자 씨는 의자를 정우의 침대 가까이 끌어다 놓습니다. 정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우야. 순자 씨가 나직이 부릅니다. 정우가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순자를 찾습니다. 순자. 입술만 달싹입니다.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정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 말 들려? 정우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40년간 하지 못한 말, 해야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40년. 정말 힘들었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 때문에 울고, 당신 때문에 미워하고, 당신 때문에 강해져야 했어.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수천 번 당신을 원망했어.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했어. 40년 동안 당신을 미워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미움은 상대방한테 가는 게 아니더라.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아프게 하더라. 순자 씨는 정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을게. 용서라는 말은 아직 못하겠어. 하지만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정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편히 가.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순자 씨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정호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정호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부드러운 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듭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끊어진 인연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이어집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가을 아침의 맑은 햇살이 정호의 얼굴을 비춥니다. 정호가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습니다. 순자 씨는 정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틀 후 정호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합니다. 빈소에는 정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입니다. 자신감 넘치던 청년의 얼굴입니다. 순자 씨는 빈소 한쪽에 앉아 있습니다. 유진이 상주로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습니다. 정호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엄마, 민정이 도착합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엄마? 응, 괜찮아.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울 만큼 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빈소 입구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민수입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수는 한참을 입구에 서서 망설이더니 결국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분노, 서러움, 그리고 슬픔. 민수가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왔구나. 순자 씨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민수의 눈이 붉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해, 엄마. 괜찮아. 내가 올 줄 알았어.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민정도 오빠의 손을 잡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애들아. 순자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용서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40년이 걸렸어. 민수와 민정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근데 알겠더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순자 씨가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미움을 안고 사는 건 내가 힘든 거더라.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나만 계속 그 무게를 지고 있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너희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야. 용서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 그건 각자의 선택이야. 순자 씨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다만 엄마는 이제 내려놓기로 했어. 남은 인생 가볍게 살고 싶어. 민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민수가 어머니를 안습니다. 민정도 함께 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저녁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장례를 마친 후 순자 씨는 혼자 정호의 무덤을 찾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나무들은 울긋불긋 단풍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립니다. 순자 씨는 정호의 묘비 앞에 섭니다. 새로 세워진 묘비에는 정호의 이름과 생몰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왔어. 순자 씨가 나직이 말합니다. 혼자 오려고 했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그녀는 묘비를 한참 바라봅니다. 40년 전 당신이 떠났을 때 난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근데 당신은 안 왔지. 바람이 불어 순자 씨의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그래서 포기했어. 기다리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대신 미워하기로 했어. 그게 더 쉬웠으니까. 순자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냅니다. 은반지입니다. 40년 전 정호가 사준 결혼 반지입니다. 이거 버리지 못했어. 미워하면서도 간직하고 있었어.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봅니다. 이제 돌려줄게. 당신이 가져가. 순자 씨는 묘비 앞에 반지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편히 쉬어. 다음 생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돼. 그녀는 묘비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몸을 일으킨 순자 씨의 얼굴에는 담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4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입니다. 그녀는 돌아섭니다. 공동묘지 언덕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민수와 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엄마, 괜찮아? 민정이 묻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의 등을 비춥니다. 순자 씨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